하하하, 이 PD님 오셨습니까? 이게 그 마이박.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독일 최고의 문화 부흥기 중에 하나인 골드너 스반시거, 황금의 20년대를 상징하는 브랜드죠. 마이바 역사 배경 설명하려고 오늘 마이바흐에서 내렸습니다. 일단 럭셔리 그러면 대체로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시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영국 그럼 대체로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말의 젠틀맨스 클럽을 떠올리게 되고, 뭐 프랑스식 럭셔리 그러면 뭐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또는 뭐 1920년대의 아르데코 시대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럭셔리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마르 럭셔리, 1920년대 독일 럭셔리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 디자인이 마이박이고, 그 헤리테지가 정말 이 디자인 코드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박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톤 디자인이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블랙 앤 크림 디자인 떠올리는데, 마이바흐가 1920년대 정말 독일 럭셔리를 이끌어가던 시대에 두 개의 모델이 있거든요. 마이박 W3가 있었고 제펠린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시대 자동차는 엔진통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고 바퀴가 이렇게 슉 이렇게 둥그런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부품이었기 때문에 바퀴통의 색깔과 엔진통의 색깔을 다르게 칠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스무드하게 디자인적으로는 처리가 됐지만, 그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게 바로 이 투톤 디자인 같고, 1920년대 바이마르 문화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영화가 있죠. 라이자 미넬리 주연의 카바레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그 데케단트한 클럽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베를린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920년대 독일 사교계 턱시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20년대 바이마르 시대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로고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철로 돼가지고 오리지널 느낌이 나는 로고가 있는데, 1920년대에 독일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움직임이 있었죠. 비에나 월크슈타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비에나 월크슈타트 무브먼트가 로고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W자로 시작을 하겠죠. 독일어는 W가 V 발음이니까 그 W 뒤집으면 M자가 되잖아요. 뒤집은 거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920년대 분위기가 로고 디자인하고 투톤 페인트에서만도 물씬 드러나요. 그럼 1920년대 바이마르가 왜 그렇게 익사이팅한, 그렇게 재밌는 곳이었냐? 이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1918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죠. 그러면 패전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음습해야 되는데, 1920년대 독일이 최고의 문화 부흥기를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1918년까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하면서 왕실이 물러나고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눌려있던 약간 놀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막 폭발해가지고 나와서 1920년대에 베를린부터 시작해서 독일어권에서 엄청난 노는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때 뭐 알프레드 뇨블린 같은 사람이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라는 소설을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베를린의 약간 광기를 갖다가 묘사한 소설이고, 그로츠라든지 아니면 오토 딕스 같은 표현주의 예술가, 사회 문제, 현상,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떤 현기증 나는 변화 이런 걸 갖다가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이때였고, 그 다음에 독일의 미학하면 처음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 바우하우스죠. 미는 기능을 따라간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그 표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철로 된 구조물을 만들면 그 위에다 대리석 같은 걸 씌워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거대한 철근이 그냥 이 육중한 무게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냥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걸 주장했던 발톨 그로피우스라든지 루드빅 미스반데로 같은 사람들도 이 시대에 활동을 했고, 말하자면은 그냥 철학과 미학과 미술과 디자인의 어떤 용광로가 돼버리는 그때가 바로 바이마르 시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박이 럭셔리의 상징이 됐던 그 자동차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제펠린이라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제펠린 하면은 이제 우리는 제펠린의 최후만 알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펠린이 힌덴부르크고, 힌덴부르크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끔찍하게 사라져서 그 이후로 이제 비행선이 운영되지 않는 그 장면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제펠린이 기본적으로 비행선이죠. 엄청나게 큰 기체를 갖다가 이제 그 하늘에다 띄운 다음에 그 아래다가 엄청나게 럭셔리한 캐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다이닝 룸도 있고 도자기 하나하나 다 고급스럽고, 독일어권의 모든 럭셔리의 최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게 제펠린이었죠. 그 당시 비행기는 이제 굉장히 막 프로펠러 돌아가고 시끄럽고 기름 냄새 나고 떨리고 자주 착륙을 해가지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제펠린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두둥실하게 떠서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되게 육중하게 마치 하늘을 갖다가 글라이드 하는 것처럼 쭉 가가지고 독일에서 뉴욕으로 가기도 하고 독일에서 심지어는 브라질까지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선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럭셔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펠린의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가벼운 기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프로펠러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큰 기체를 갖다 프로펠러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2 실린더 엔진이에요. 요즘도 이제 독일의 최고 상위급 자동차에 12 실린더 모델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12 실린더 모델 엔진, 제펠린에 있는 엔진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마이박이 만들었습니다. 마이박이 원래 비행선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원래 비행선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12 실린더 엔진의 부드러움과 강력함을 후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제펠린처럼 미끄러지고 거의 소리도 없고 그런 과한 럭셔리의 자동차를 만든 게 마이박 제펠린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이제 마이박이 다임러 그룹의 일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임러가 별도의 회사였으니까 그 당시 다임러에도 12 실린더 자동차가 있었죠. 더블 6. 그 당시 사람들은 실린더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방법이 6기통을 2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6와 마이박 제펠린이라는 두 개의 12 실린더 자동차가 1920년대, 30년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잠깐 독일이 자유의 비명을 지르던 시대에 데케당트한 럭셔리를 대표하는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타보자. 그러니까 마이바 시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는 차가 아니죠. 부자들은 자기가 차를 안 몰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쇠를 딱 꺼냈을 때 어때요? 내 차 같대?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갓그랜저, 이번에는 마이바. 운전사 일을 많이 하네요, 요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오, 약간 육중함. 여기 마이박 딱 뜨네.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진짜 이 가문대가 동그랗고 딱 이렇게 이제 스포크가 나와 있었거든요, 휠이. 그 모양이 요즘 이제 메르세데스 디자인 보면은 요게 호은 커버가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딱 이렇게 3 스포크로 나오는 게 되게 예뻐요. 요 휠만 해도 벌써 약간 1920년대 아르데코 느낌이 확 나. 거기다 이거 다 흙목이고 안쪽은 다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박은 기본적으로 헤리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앙 이런 느낌이나 부웅 이런 느낌? 1920년대 비행선 안에 있는 클럽 같은 느낌, 클럽 하우스. 근데 거기에 유행하던 게 이런 흙목이나 흑색 라커 느낌, 그 다음에 이런 강한 붉은색 느낌의 가죽. 그러니까 빨간색, 까만색, 그리고 크림색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던 색깔들이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중요한 자동차니까 이 맛이지. 와, 이거 개방감 엄청나다. 여기 지금 전시장 위에다가 우리나라 전통 한옥 문을 설치해놔가지고 어쨌든 선루프 이렇게 뒷자리에 크게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 1920년대는 주로 이제 부유층들은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리저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놀고 먹는다. 근데 이제 요즘은 부유층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딱 약간 움직이는 사무실이네요. 딱 이제 보고받을 준비돼 있고 뭔가 딱 집중해서 일하기 좋고 클래식 음악 켜놓고 잠깐 눈 감고 딱 뭔가 이런 데 있으면 오페라를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배경음악 그걸로 깔아줘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솔데의 마지막 리베스토드. 방금 미팅 가서 머리가 복잡해. 딱 5분 딱 오페라 듣고 나가지고 딱 이제 다음 일정 딱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 타는 분들이 프라이빗이 굉장히 중요시 할 테니까 밖에서 이제 잘 안 보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왠지 이 자동차가 내 생각에는 기름이 나는 나라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쉐이드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라든지 리야드 같은데 마이바흐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릴 때 아까 보니까 그냥 요걸로 해가지고 내려도 되는데 딱 여기를 누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딱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나름대로의 문화 부흥기는 있어. 19세기 말에 런던, 20세기 초에 파리,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 다 멋있는 시대들인데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브랜드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 그 시대를 갖다가 미래 사람들한테까지 상징하면서 살아남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1920년대 바이마르 시대를 대표하던 브랜드 중에 살아남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다임러랑 마이박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가 한 회사니까 얘예요.
근데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살아남는 게 뭐가 다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 유연성과 공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독일 밖으로 가져나와도 예쁜가? 그리고 그 물건을 100년 후에 봐도 예쁜가?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말하는 불멸의 어떤 럭셔리, 타임레스 럭셔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박이 원래 비행선 엔진을 만들다가 그 비행선 엔진을 럭셔리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출시한 게 1921년. 그리고 지금 2021년이죠. 딱 100년이 된 해를 기념해서 이제 이 전시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시간적 유연성과 공간적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독일의 대캐당타고 섹슈얼하고 파워를 숭상하는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는 반대 문화거든요. 섹슈얼한 것보다는 담백한 걸 좋아하고, 파워풀한 것보다는 겸손한 걸 좋아하고, 강렬한 것보다는 은은한 걸 좋아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붙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다가 마이바흐를 전시를 했을 때 저 뒤는 21세기의 서울, 이 처마와 한옥의 문은 옛날의 서울, 그리고 독일. 이게 조화가 굉장히 묘하게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럭셔리가 타임레스 럭셔리로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마이바흐가 하는 고민이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전하는 얘기들이 100년 전의 이야기, 100년 전의 노래들,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한테 의미를 가지려면 그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마련된 공간에서 오늘 같이 보내봤습니다. 자,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가겠습니다. 저기 기사님 안 계시네. 예, 제 차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